사랑을 독차지하더니 결국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네. 넌 그냥 여기서 쥐새끼들 밥이나 되는 게 딱 어울려. 다음 생엔 반드시 당신의 핏줄로 태어날 거야. 당신 뱃속에 자리 잡고 태어나서 평생 당신을 감시할 거야. 어딜 감히 전생 핑계 대고 엄마를 감시해요? 전 억울해요. 이거 무효예요. 당장 비방 써주세요. 이런 미친 여편네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오늘 찾아온 이 여자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자기 딸 욕부터 한 바가지 쏟아내는데 과연 딸이 진짜 악마일까? 한번 드러나 보자고. 보살님,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제발 비방 좀 써주세요. 제 딸년, 아니 그 물귀신 같은 년 좀 떼어내달라고요. 물귀신? 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딸이 뭐 해코지라도 하든. 해코지 정도가 아니에요. 걔는 절 감시하려고 태어난 간수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걔 갓난쟁이 때부터 정이 안 갔어요. 보통 아기들은 엄마 보면 방긋방긋 웃잖아요. 근데 걔는 젖먹다 말고 절 빤히 쳐다보는데 꼭 절 노려보는 것 같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어요, 우리 낙연이라는 걸. 걔가 어릴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란 게, 제가 시집살이 때문에 우울증 와서 친구들이랑 몰래 여행 좀 갔거든요. 근데 그 유치원생 기집애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 불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안 아파요. 지금 노래방에서 춤추고 있어요. 하고요. 덕분에 저 그날 머리채 잡히고 쫓겨날 뻔했잖아요. 맹랑하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친정오빠가 부도 나서 급전 필요하대서 남편 몰래 딱 1억만 빌려주려던 건데 딸년이 제 통장 OTP를 훔쳐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지 돈도 아니면서 왜 난리냐고 따졌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는 거 있죠? 엄마, 그 돈 주면 우리 집 망해. 세상에, 자식이 부모 앞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더 기가 막혀요. 제가 요즘 등산 동호회에서 참 괜찮은 분을 만났거든요. 매너도 좋고 돈도 많아 보여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글쎄, 식당까지 쫓아와서는 그분 얼굴에 물을 쫙 끼얹으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만나지 마! 하고 소리 지르는데 어휴, 쪽팔려서 진짜. 보살님, 이거 전생의 원수 아니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제발 굿이라도 해주세요. 그래, 원수는 맞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야. 야, 이 멍청한 여편네야, 정신 차려. 네 딸이 미쳐서 널 따라다니는 줄 알아? 내 눈엔 네가 똥밭에 구르려는 걸 딸이 머리채 잡고 끌어내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게 무슨... 등산복 입은 저 새끼가 네 치맛자락 붙잡고 춤을 추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리고 친정오빠, 그 인간이 돈 갚을 위인이야. 딸이 네 재산 지켜준 거라고. 네 딸년이 널 모함한 게 아니야. 네가 구인내를 풍기고 다니니까. 그 냄새 맡고 쫓아다니면서 똥 치워준 거라고. 평생 네가 싼 똥 치우느라 등골 빠진 딸한테 고맙지는 못할 망정. 뭐 악마, 스토커. 자,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쉿, 입 다물어. 할아버지 오셨다. 천지신명 굽어 살피시고 오방신장님 문을 여소서 이 미련한 중생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꼬인 실타래의 끝에 보여주소서. 옴 급급 여율령 보인다. 보여. 자, 눈 크게 뜨고 봐라. 여기가 300년 전 조선시대다. 저기 대청마루에서 꽥꽥 소리 지르는 여자 보이지? 이름은 수련. 그게 바로 너야. 그리고 그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몸종 아이 분이. 걔가 바로 네 딸이고 참 기가 막힌 악연이지. 전생에 네가 괴롭히던 피해자가 현생에선 네 딸로 태어났으니 말이야. 내막을 들여다보니 더 기가 차다. 원래 너는 뼈대 있는 양반가 딸이었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어. 오갈 데 없는 널 걷어준 게 네 친아버지의 절친 김대감이었지. 네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며 부탁했거든. 내 딸년 시집이라도 번듯한 데 보내주게. 그래서 김대감이 널 수양딸로 받아준 거야. 겉만 아가씨지 사실상 눈치 보는 객식구였던 셈이지. 반면 네 몸종 분이는 천한 신분이지만 사실 김대감이 끔찍이 사랑했던 여인의 핏줄, 즉 숨겨진 친딸이었다. 굴러온 돌인 너와 박힌 돌인 분이. 비극은 네가 그 미묘한 차별을 기가 막히게 눈치챘다는 데서 시작된 거야. 어느 날
수련이 화장대 앞에서 난리가 났어. 비싼 당나라 분을 바르고 최고급 향유를 찍어 발라도 자기 몸에선 텁텁한 냄새가 나는데 몸종 분이한테선 은은한 꽃내음이 났거든. 질투가 폭발한 수련이 분이 턱을 거칠게 잡아채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지. 너 몰래 내 향유 훔쳐 발랐지? 그렇지 않고서야 천한 종년한테 이런 기티가 날 리가 없잖아. 아가씨, 산에 핀 들국화를 말려 주머니에 넣고 다닐 뿐이에요. 분이가 억울해서 말했지만 수련 귀에 그게 들리겠어. 오히려 네가 꼬리치니까 하인들이 널 쳐다보는 거 아니냐며 물동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 콰당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아주 악랄한 명령을 내려. 오늘부터 넌 씻지 마. 꽃 근처에도 가지 마. 대신 저기 똥장군이나 닦아. 네 몸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해야 내 속이 시원하겠으니까. 저 심보 좀 봐. 제 마음이 썩어서 냄새나는 줄도 모르고 애꿎은 분이한테 똥냄새를 뒤집어 씌우네. 그뿐인 줄 알아. 먹는 거 가지고도 치사하게 굴었어. 어느 날 김대감이 아무도 없는 뒤뜰로 분이를 부르더니 품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주는 거야. 바로 곶감이었어. 아까 수련이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땐 손님용이라 없다고 딱 자르더니 친딸인 분이 주려고 몰래 챙겨둔 거지. 김대감이 애틋하게 말해. 수련이 몰래 얼른 먹거라. 네 어미가 참 좋아했었는데.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수련이 눈이 뒤집혔지. 김대감이 사라지자마자 닭달같이 달려들어서 분이 손에 들린 곶감을 낚아챘어. 그리고는 바닥에 패대기 치고 발로 지식여버리는 거야. 부지 소리가 나도록. 아버님은 내가 아니라 너였어. 객식구인 나는 굶어 죽든 말든 천한 핏줄인 너만 챙기신 거야. 오해예요. 대감마님은 그저 분이가 오해라고 빌어도 소용없어. 수련은 흑토성이가 된 곶감을 가리키며 악을 썼지. 진흙이랑 섞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네. 핥아 먹어. 땅바닥에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 먹으라고. 그게 딱 네 수준이야. 결국 분이는 울면서 그 흙 묻은 곶감을 삼켜야 했어. 진짜 지독하지.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해. 진짜 사단은 그 다음날 벌어졌어. 김대감의 노력으로 수련에게 드디어 좋은 혼처가 들어왔어. 상대는 한양 세도가의 자제, 인물 좋고 학식 높은 최도령. 이 남자만 잡으면 수련은 다시 떵떵거리는 마님으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꽃단장을 하고 내숭을 떨며 차를 대접하는데 그때 분이가 뜨거운 물을 채우러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수련의 눈치백단 센서가 삐빅 하고 작동했어. 최도령의 시선이 수련을 쓱 지나쳐서 뒤에 서 있는 분이에게 딱 꽂히는 걸 본 거지. 최도령은 양반이라 말은 안 했지만 눈은 거짓말을 못하잖아. 수련의 화려한 비단옷보다 분이의 하얀 목선과 처연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야. 오죽하면 최도령이 허허 찬물이 참 맑군요 하면서 횡설수설을 했겠어. 그걸 본 수련의 속마음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렸지. 봤어. 지금 봤어. 방금 나를 볼 때는 동태 눈깔 같더니 전현을 볼 때는 눈에 불이 튀었어. 아버님도 최도령도 결국 전현의 그 요망한 껍데기에 홀린 거야. 그날 밤 수련은 잠도 안 자고 방에 앉아서 무서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해. 저 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야. 처음엔 이런 생각도 했어. 그냥 확 최도령 첩으로 줘버릴까? 밤마다 놀이개 노릇하면서 애 낳고 천대받는 꼴을 평생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야. 만약 분이가 덜컥 아들이라도 낳으면 김대감은 내 핏줄이 낳은 손주라며 끔찍이 아낄 테고 최도령 마음도 완전히 분이한테 넘어가겠지. 그럼 자기는 또 껍데기 신세가 되는 거잖아. 수련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 아니야, 위험해. 살려두면 언젠가 내 발등을 찍을 불씨가 될 게 뻔해. 결국 수련의 결론은 뭐였냐고? 아주 간단하고 잔인했지. 그래.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방 안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는 눈에 띌 때 바로바로 치워버려야 깨끗하잖아. 기대해라 분이야. 내일 밤이 네 마지막 밤이 될 테니.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소리가 아주 기분 나빠 달그락 달그락. 저 머리 굴리는 거 봐라. 평생 옆에 두고 괴롭히는 것보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거지. 저 잔인한 셈법 끝에 내려진 결론은 결국 살인이었어. 수련이 머리를 굴려보니 자기가 나서서 분이를 괴롭히면 대감마님이 감싸줄 게 뻔하거든. 그래서 차도살인을 하기로 했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 칼이 누구냐? 바로 대감마님의 본처 안방마님이야. 안 그래도 남편이 바람 피워나은 분이가 눈엣 가시였는데 대감이 끼고 도니 참고 있었던 거지. 수련은 그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려 먼저 마님이 제일 아끼는 옥놀이개를 훔쳐서 분이의 방석 밑에 숨겨. 그리고 마님 귀에다 대고 뱀처럼 속삭이는 거야. 어머니, 요즘 분이 눈빛이 이상합니다. 어머니 폐물을 탐내는 것 같더니 혹시라도 아버지 믿고 기어오르는 거 아닐까요? 마님이 득달같이 분이 방을 뒤졌고 당연히 놀이개가 나왔지. 마님 눈이 뒤집혔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대감마님이 어린 것이 실수했다고 덮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수련은 진짜 핵폭탄을 터뜨려. 그날 밤 수련은 대감마님의 장남 도련님에게 술을 진탕 먹여. 그리고는 분이가 도련님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분이 방으로 밀어넣은 거야. 그러고는 곧장 마님 손을 잡고 그 방을 급습해버리지.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졌겠어? 술 취한 도련님과 잠옷바람의 분이. 이건 양반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추문이잖아.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 저것들 좀 보세요. 천한 것이 감히 도련님을. 이게 무슨 짐승 같은 짓입니까? 마님은 거품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대감마님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판은 끝났어. 놀이개 도둑질에 이어 도련님을 꼬여낸 환양년이라는 누명까지. 대감이 아무리 분이를 아껴도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싸. 결국 대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고 분이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철저히 고립된 거야. 분이는 광에 갇혀서 며칠에 굶고 매질을 당했어. 마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분이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지. 그러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엄동설안에 멍석에 말린 채 집 밖 인적 드문 차가운 다리 밑으로 던져졌어.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이미 팔다리는 다 얼어붙고 의식은 흐릿해져가. 그때 눈을 밟으며 누군가 다가와 뽀드드 뽀드드. 누구겠어? 바로 이 모든 판을 짠 수련이지. 수련은 다 죽어가는 분이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스윽 올려 동정, 죄책감, 아니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를 보듯 비릿한 미소를 짓지. 꼴 좋다 인연.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결국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네. 거봐, 내가 뭐랬니? 주제를 알았어야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천한 종년이고 승자는 나야. 다음 생 꿈도 꾸지 마. 넌 그냥 여기서 쥐새끼들 밥이나 되는 게 딱 어울려. 수련이 비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 시체인 줄 알았던 분이의 손이 수련의 발목을 탁 하고 잡은 거야.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수련이 비명을 지를 뻔했지. 분이가 핏발 선눈으로 수련을 노려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저주를 퍼부어. 착각하지 마. 이 원한 뼈에 사무쳐서 난 저승도 못 가. 다음 생엔 반드시 당신의 핏줄로 태어날 거야. 당신 뱃속에 자리 잡고 태어나서 평생 당신을 감시할 거야. 당신이 웃으면 내가 울게 만들고 당신이 행복하려 하면 내가 불행을 가져다 줄 거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그 끔찍한 저주를 남기고 분이는 숨을 거뒀어. 눈도 못 감고 말이야. 수련은 찜찜해서 발목을 털고 도망쳤지만 이미 늦었어. 그날 분이가 내뱉은 도끼서린 저주가 300년을 건너와 지금 사연자 내 뱃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네 딸이 왜 널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300년 전 네가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봤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네요 하고 벌벌 떨 텐데 이 아줌마 반응 좀 볼래?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보살님, 그건 전생이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를 왜 지금 꺼내요? 어쨌든 현생에선 제가 걔를 낳아준 엄마고 걔는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지. 어딜 감히 전생 핑계대고 엄마를 감시해요? 전 억울해요. 이거 무효예요. 당장 비방 써주세요. 그년 쫓아내게. 들었어? 짐승들도 지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이 여자는 뇌 구조가 아예 글러먹었어.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심보는 똑같구나. 이런 미친 여편네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야! 네가 사람이냐? 네 손으로 죽인 핏줄이 다시 태어났으면 무릎이 닳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억울해. 비방. 그래, 써주마 염라대왕이 너 잡아가라고 쓰는 지옥행 티켓이나 받아라, 이 썩을 년아. 아니 보살님, 왜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돈!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당장 그 입 안 닥쳐. 전생에 네가 뿌린 씨앗이 독초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걸 또 남 탓을 해. 너 같은 년은 굿도 아깝고 부적도 아까워. 그냥 평생 딸년한테 쥐어짜이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고독사하는 게 네 팔자야. 썩 꺼져. 내 신당 부정 타니까 당장 나가. 속 터져. 소금을 한가마니를 뿌려야겠네. 여러분 봤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저 여자는 평생 깨닫지 못할 겁니다. 딸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걸요. 경고하는데 저 아줌마처럼 살지 마세요. 전생의 업보 갚으면 돼요. 근데 저렇게 나몰라라 하고 뻔뻔하게 굴면 그 다음 생엔 사람이 아니라 축생으로 태어나서 평생 멍석말이 당하는 꼴 못 면합니다. 자, 오늘 아주 독한 맛 사연 들려드렸는데 속이 좀 뚫리셨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못되게 살면 저 아줌마처럼 소금 세례 맞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듣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복채는 그걸로 퉁칠 테니까. 그럼 이 천명보살은 다음에 더 신통방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 다들 죄 짓지 말고 발 뻗고 살아. 안녕.